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인 보링 컴퍼니에 대해서 더 상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어제의 내용을 좀 보충할까 합니다. 이 마이클 버리가 좀 이제 틀렸다는 제가 뉘앙스로, 그리고 그런 기사들도 좀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위주로 했는데, 아니다, 이 정도면 맞은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테슬라의 그런 6개월치 이런 주식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엄청난 하락을 일으켰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지난 영상을 보면 마이클 버리가 이런 추세는 맞췄다, 그래도 그때 완벽하게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했고, 그렇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 그런 트렌드는 맞췄지만 100% 동의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자 보시면은 마이클 버리가 2월달에 뭐라 그랬냐면, 올해 초 2월달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확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90%,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마이클 버리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겠죠. 좀 뻥튀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근데 이 말대로 하면 어쨌든 이 지난 6개월 차트를 보면 전혀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도 뭐 과장이 있으니까 저는 100번 양보해서 이때 잘못하다가 마이클 버리 얘기가 맞으면은 고점 대비 한 반 토막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그 근처에는 못 왔죠. 그리고 그때 그 전에 또 뭐라 그랬냐면, 마이클 버리가 570불은, 테슬라 주식이 570불은 ridiculous price, 말 같지도 않은 가격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570불이 ridiculous price한 가격이 그거랑 전혀 차트가 저는 매칭되진 않아서, 저 같은 주린이는 이걸 과연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반해서 다모다란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오늘 또 많이 내려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지난 6개월 정도의 차트를 봤을 때 이 정도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거를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면 숏을 치고 이런 풀옵션을 걸고 몇 년을 기다리는 거는 사실상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지금 요 최근 6개월 정도로 봐서는 본인이 한 말을 베이스로 했을 때는 맞다고 100번 양보해도 이 90%를 전 100번 양보해서 반토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갔죠. 결국 그 뒤로 570불이 ridiculous price. 그래서 저도 틀렸다는데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도 그때 트렌드가 맞아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이거 어떻게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 다시 한번 마이클 버리가 직접 한 말을 베이스로 얘기해서 좀 그렇다. 그렇지만 오늘 또 내려서, 워낙에 내린 이유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좀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unusual option trading도 있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좀 리스크, 테슬라가 중국에서 좀 많이 팔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섹터 좀 안 좋은 면들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여전히 어제 얘기했듯이 테슬라는 잘 팔고 있습니다. 잘 만들고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미래라고 하면은 과연 테슬라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논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특별히 이런 돌파구나 이런 것도 보이진 않지만 역시 다방면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을 강조했죠. 복사하기도 카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일단 메인인 보링 컴퍼니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트업인 자회사들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보링 컴퍼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라스베가스의 컨벤션 센터에 땅굴을 뚫어서, 제가 이거 영상 몇 번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잘 땅굴로 이동을 하고 있고, 아직은 테스트 중이어서, 그렇지만 속도를 계속 올리고 있고, 테스트 중에 이미 100마일 테스트한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차츰차츰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주에서 이제 포트 라우데에서 이제 시티에서 이제 해변가까지 이 터널 뚫는 것을, 그때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많은 주나 시티가 지금 보링 컴퍼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드디어 플로리다도 이걸 승인해서 라스베가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링 컴퍼니가 굉장히 이제 프로젝트를 잘 따고 있고 커지고 있다. 땅굴을 진짜 잘 판다.
근데 간만에 이 회사 홈페이지가 보니까 아니 이 회사도 계속 혁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땅굴 파는 기계가 점점 이제 발전해서 이게 이름이 프로프락인데 이제 노면은 목표는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에 7마일을 뚫는 건데 원래 요 전 버전은 일주일에 1마일 정도 갔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개선해가지고 이 파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럼 뭐까지 개선했냐? 그러니까 땅굴을 파려면은 레일을 깐다든지 계속 그 땅굴을 파러 들어가니까 그거를 지지해야 된다든지 지금 이 파는 기계가 파들어 가려고 그러면 그 레일을 뒤에 작업을 어느 정도 보조 스트럭처들을 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세미 트럭이 와서 놓고 그냥 알아서 쭉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7마일을 가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정말 땅굴 파는 인재는 정말 이건 미쳤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자, 이런 혁신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목표입니다. 근데 전 버전보다는 지금 이 풀프락이라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런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실 옵티마이제이션도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널 크기를 한국의 그런 지하철 사이즈는 아니죠. 이제 적당히 조절을 해서 빨리 뚫을 수 있는 사이즈와 이제 수송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 적정 크기를 이제 산정을 해서 그리고 기계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크기까지 다 고려를 해서 딱 맞는 거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뚫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뚫어서 나오는 흙이나 이런 것도 그때 뭐 벽돌이라든지 뭐 따로 쓴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뚫은 터널로 안타깝게 내연기관은 못 가죠. 이제 산소라든지 공기가 이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전기차가 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폭이 좁아서 운전할 수 있겠냐? 예, 테슬라는 지금 보링 컴퍼니 전용 터널 그 오토파일럿 모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좀 좁아도 그런 오토파일럿의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고속으로 이걸 지나갈 수 있게 이런 3박자가 다 맞아서 가뜩이나 원래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혁신을 이뤄서 지금 실질적으로 속도가 진전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근데 뭐 일주일에 7마일을 뚫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나름 빨리 뚫으려고 한다. 그래서 과연 이런 가성비 있게 뚫는 이 보링 컴퍼니를 대응할 만한 이제 프로포절 내색이 억셉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other firm은 다른 회사들은 이제 45 days 45일 동안 이제 뭐 이거 이제 컴피링한 프로포절을 내라고 하는데 글쎄요 워낙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보링 컴퍼니가 가성비 있게 이걸 뚫어버려가지고 트래픽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엄청난 혁신 이런 이노베이티브 웨이를 보링 컴퍼니가 보여주고 있다. 그때도 빨랐는데 더 빨라지고 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뉴스로는 이제 해커라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서 많이 이제 튀어나오죠. 안에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실내 카메라로 지금 전방을 주시하느냐 안 하는지도 뭐 보고 있고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코드가 돈다고 이제 그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지금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런 뎁스 이미지를 통해서 뎁스를 산출해내는 그래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제 흑백으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보여주는 어떻게 지금 뎁스를 인식하는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소식이 전달됐는데 이게 관련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미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지를 통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3D 이미징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계속 2017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미지를 딱 인식하면은 거기서 컨투어 개발된 이미징 툴인데 이미징 어널리시스 펑션에서 컨투어를 다 디텍션하고 컬러를 다 빼내고 이런 것들을 다 재조합해서 거기서 뎁스를 알게 되고 이런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뎁스를 다 뽑아내고 RGB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그러면서 세그멘테이션까지 이거는 더 확장돼서 테슬라가 오토 태깅을 한다고 하죠. 근데 완벽한 오토 태깅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된다라는 거죠. 한데 묶어져서 거기다가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지금 다른 학계 이론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weak segmentation이라고 하는데 슈퍼바이징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어제에 이어서 그냥 이미징을 트레이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뎁스 정보까지 이미징을 데이터에 같이 섞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돌려서 모델을 뽑아내면은 그게 더 좋더라는 얘기입니까? 어제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익스포저를 조절하고 그냥 컨디션을 조절하면 그런 바뀌는 시그널을
그 속도가 바뀌는 거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 제가 그 논문에 하고자 싶었던 얘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밤이라든지 극한 상황에 가면 인식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운전을 그때도 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장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이면에는 그렇게 단순히 얘기를 하지만 뒤에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간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오토 태깅하고 다 관련이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페데스트리언, 지금 이런 논문들도 그 윅 세그멘테이션,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사람만 지금 넣는 게 아니라 그런 뎁스 정보까지,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학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딥뉴럴 네트워크 연구는 다 갖다 쓰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모델들을 통해서 앙상블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걸 다 섞어가지고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방법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지금 학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다 갖다 쓰면서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엄청난 데이터 양을 때려받고 거기다 플러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른 슈퍼컴퓨터까지 돌려가지고 지금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이게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AI 대회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냥 대충, 저는 그렇게 딥러닝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충 뭔 얘기가 나올지는 알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새어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지금 학계 이런 연구들이 이미 밑받침이 되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위에 있는 데이터와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겠다. 더불어서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레이더를 없애도, 저도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레이더를 없애도 이 비전만으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는 있는데 너무 한 루트만 타면은 그래도 좀 보조적으로 세컨 채널 정도는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비전이 뭐 약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학계에서 지금 테슬라 대비해서 데이터가 부족한 거지 이런 기술들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초기 데이터 양으로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대충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도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건 아까 그 리뷰 페이퍼에서 어떻게 태깅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델, 프레딕션 모델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작용돼서 뎁스, 그 뎁스에서 추가로 저번에 수도 라이다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징만으로 거리를 재는 라이다 효과 비슷하게 하는 플러스 이런 뎁스까지 다 그런 모델들 다 갖다 써다 이제 앙상블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아마 AI 데이에는 이런 류들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